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완자 화학 원 첫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 단원은 화학의 첫걸음인데요. 여기가 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화학과 우리 생활은 그냥 예전에는 이제 유기물 파트, 탄수화물 파트여서 조금 많이 어려웠었는데 대단히 간략하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가 조금 진입장벽이 있죠. 양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몇 몰인가, 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 원자의 세계하고 세 번째 단원 그 화학결합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좀 할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단원, 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시험 파트가 되겠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 뭐 물의 자동 이온화, 산염기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뭐 열의 출입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양적 관계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단원이니까 화학과 우리 생활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파트입니다. 되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어, 리뷰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원소와 원소 기호가 나왔네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3학년이든 화학 첫 수업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소, 그리고 원자, 그리고 분자입니다. 원소는 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의미합니다. 예, 글씨가 참 악필이지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예, 부끄럽네요. 이게 분해는 뭐냐면 화학 변화죠. 성질이 다른 상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라는 원래 물질하고는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로 되는 거. 이게 분해이고요. 비슷한 걸로 이제 분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죠. 분리는 물리 변화입니다. 성질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종이를 찢었다. 이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혹은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했다. 성질이 유지되면 분리, 성질이 변하면 분해. 인데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 한 1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 산소, 원소는 원소 기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원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돌턴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돌턴이 이제 원자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알갱이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합니다. 그냥 입자가 알갱이에요. 알갱이가 입자고 입자 물리학은 알갱이 물리학이죠. 예, 알갱이가 입자입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했고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요게 분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학생들이 당황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예, 뭐,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림으로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옥시즌, 원소기호, 산소기호를 표현했습니다. 하이드로젠, H, 예, 수소, 원소기호이고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제가 파란색 박스 안에다가 뭘 그렸거든요. 여기 이제 원소, 원자, 분자 개수를 좀 세어볼게요. 원소 몇 가지 그렸을까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 원소 기호가 몇 가지 있는지 보시면 돼요. H, 수소 원소 기호가 있고요. O, 산소 원소 기호가 있고요. 두 가지네요.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원소는 몇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원자, 분자는 몇 개이고요. 자, 수소, 산소 두 가지 원소를 그렸고요. 요 파란 박스 안에 원자 몇 개 그렸을까요? O, 산소 원자가 3개, H,
수소 원자가 6개, 총 산소 원자 3개, 수소 원자 6개, 총 원자 9개를 그렸네요. 분자 보겠습니다.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인데요. 제가 지금 무슨 분자를 그렸냐면 H2O 화학식을 쓸 때 붙어 있으면 결합해 있으면 아래 첨자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한 거. 요게 물이죠. 물 분자를 제가 3개 그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끊었어요. 그럼 더 이상 물이 아닌 거예요. 물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 요게 물 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원소, 원자, 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리뷰 써 있는데 한번 볼게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네, 요거 이제 원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소 원소 기호는 H, C는 카본, 탄소의 원소 기호입니다. 이처럼 원소 기호는 그 베르셀리우스가 제안을 했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자. 첫 글자 대문자로 쓰자. 대문자 하나로 쓰든지 이게 첫 글자 대문자가 겹치면 중간쯤에서 적당한 거 따서 소문자 하나 붙이자 해서 대문자 하나 아니면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하나 뭐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2개도 있는데 안 나오니까 뭐 대문자 하나 혹은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원소 한 가지당 대문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헬륨은 He, 질소 N이고요. Mg는 마그네슘,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Ca가 칼슘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좀 볼까요? 여기 뭐가 나왔네요. 탄소화합물.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뭔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 이게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가 결합을 한 거죠. 근데 결합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게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다 이게 비금속들이네요. 비금속들의 결합을 우리가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유결합, 이온결합 2가지 배웠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결합,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이었습니다. 예,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 그럼 분자겠네요. 그리고 탄소는 뭐가 4개래요.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군요. 이 짝대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거 생각나시나요? 이 결합하는 짝대기를 본드 붙였다고 하죠. 본드라고도 하고 결합선이라고도 합니다. 결합선이 4개입니다. 본드가 4개죠. 근데 왜 4개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이거든요. 탄소가 6번입니다. 전자가 6개가 있는데요. 288로 채워집니다. 가장 안쪽에 전자 2개가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4개가 이렇게 채워지죠.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이 최외곽 전자들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원자가 전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이 되겠습니다. 18족 원소가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죠. 원자가 전자 수가 0개입니다. 활성이 없으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니까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2개나 8개 정도인데 비활성 기체니까요. 활성이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최외곽 전조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원자가 전자 수는 0개입니다. 탄소는 이제 14조 원자가 전자가 4개가 되겠고요. 탄소는 다른 탄소와 결합해서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사슬 모양이겠네요. 예, 밑에 그림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군요. 자, 탄소는 다른 탄소와 은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했으면 공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선 하나 있는 단일 결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죠. 여기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했는데 화학의 유용성 이렇게 나왔네요. 화학의 유용성. 쓸모가 있다. 화학이 되게 쓸모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화학을 통해서 식량, 옷, 집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약 이런 것까지 약품이요. 그러니까 화학은 되게 유용하다. 화학 완전 짱임. 오리엔테이션 파트입니다. 화학 완전 짱임. 뭐 이런 이야기죠. 식량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식물의 퇴비, 동물의 분뇨 같은 천연 비료는 퇴비는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화학 비료가 필요했는데 1906년 하버가 보슈와 함께 개발해서 하버 보슈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 공기의 78%가 질소죠. 이 질소하고 수소를 고온 고압에서 촉매 넣어가지고 암모니아,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해 준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를 만들었죠. 이 암모니아가 이제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문에 하버가 이제 화학 비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왔대요.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 뭐 중간에 뭐가 대단히 많이 뛰어넘긴 했는데, 예. 공기의 대부분이 78%가 질소니까, 그리고 비료를 만들어서 그 비료로, 예, 밀을 키워서 밀로 빵을 만드니까 그 밀 생산량을 늘렸으니 뭐 수소는 좀 제껴두고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뿐만 아니라 살충제, 제초제, 이게 살인이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충이면 곤충을 죽이는 겁니다. 예, 해충 잡고 이제 잡초 잡고 해서 농산물 질이 향상되고 생산량도 증대됐답니다. 또 이제 화학의 발전으로 비닐도 만들게 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 가능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되었다고 해요. 이게 되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 맞춰볼까요? 미래의 식량 문제도요. 곤충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단백질이 되게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가축보다 훨씬 더 적은 곡물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바퀴벌레로 단백질 발을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막 되게 구역질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역시 미래 기술 그거 보고 있었는데 약간 좀 예, 감은 안 왔어요. 예, 뭐 딴 이야기였고요. 넘어가죠. 식량하고요. 의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이제 목화에서 얻는 면, 동물에서 얻은 모, 그러니까 가죽 옷이요. 그리고 뭐 비단, 실크 이런 게 이제 어, 좋긴 한데 대량 생산이 어렵죠. 대량 생산이. 그래서 합성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이 쉬운 합성 섬유를 만들어서 의복을 다양하게 값싸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합성 섬유가 세 가지 나오네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예.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군요. 네.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일론이 폴리아마이드래요. 나일론은 이제 상표명, 나일론이 상품명, 폴리아마이드. 그냥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밧줄이라든지요, 그물, 칫솔, 좀 튼튼한 것들, 스타킹, 매우 질기고 유연해서 신축성이 좋대요. 좀 질긴 것들, 매우 질긴 것들,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이었습니다. 폴리에스터 나왔네요. 테릴렌이라고 부르는군요.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그러니까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군요. 그러니까 우리 교복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이셔츠, 양복 이런 것들 강하고 탄성과 신축성이 있어서 잘 구겨지지 않대요. 와이셔츠, 양복 이런 게 폴리에스터. 교복은 뭘로 만들어요? 폴리에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아크릴이라는 것도 있군요. 예,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이 이름이네요. 니트군요. 폴리아크릴, 니트. 좀 모라 유사하대요. 보온성이 있고요. 니트 셔츠 있죠? 양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보온성이 좋군요. 폴리아크릴. 자,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들면 염색도 해야죠. 합성염료도 이제 역시 화학의 영역이겠죠. 이렇게 보면 화학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모든 물질은 화학의 영역이니까. 염료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섬유 옷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게요. 최초의 합성 염료가 모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하던 중 발견이 되었대요. 그러네요. 자, 미래 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능성 섬유나
첨단 소재의 섬유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성 의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하고 섬유기술을 융합해서 스마트 의류, 뭐 이제 옷에다 컴퓨터 넣는 거죠. 자동차의 차체, 우주선동체에도 이용되는 슈퍼섬유 개발 중이래요. 그 슈퍼섬유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주거 문제. 지금 식량하고 옷 했죠. 의식주 중에서 주거 문제 보죠. 주거 문제요. 집. 인구가 증가를 했으니까 안락한 주거 환경,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집은 따뜻해야 돼요. 시원해야 되죠. 열의 이동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단열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단열을 잘 했어도 일단 열을 발생시켜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화석연료 이용을 합니다. 화석연료, 과거에 생존했던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에서 생명체 위에서 만들어진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뭐 그리고 이제 메탄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난방도 하고요, 취사도 하고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걸로 안락한 주거 환경 만듭니다. 요 화석연료를 화학 반응시켜 갖고 플라스틱 소재도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아주 저렴한 어, 그릇, 쟁반, 뭐 컵 이런 것들도 값싸게 많이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도자기는 쉽게 깨지니까요. 뭐 일단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뭐 편안해졌다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죠. 지금 화학 킹왕짱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요. 자, 건축 재료가 변합니다. 원래는 이제 천연 재료, 나무, 흙, 돌 이런 거 썼죠. 예, 나무, 흙, 돌 이런 거 썼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크게 만들기도 힘들고 어렵죠. 자, 건축 재료를 개발합니다. 화학의 발달과 함께, 이야, 화학장이네요. 건축 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자, 어떤 건축 재료 있는지 좀 볼까요? 뭐가 좀 많네요. 어디 보자. 철 있고요.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철은 뭔지 아시죠? Fe, 철. 이 철광석에서, 그러니까 철을 포함한 철이라는 포함한 광물이 있는 돌, 광물, 그러니까 철을 포함한 돌, 이게 철광석인데요. 이게 산화철을 포함한 돌이죠. 여기 이제 탄소 넣고요. 용광로에서 가열을 해주면 산소를 빼고 순수한 철을 얻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이 철에다가요, 크로뮴을 섞어주면 스테인리스 강이 되기도 합니다. 뭐 가전제품에도, 골조에도, 건축물 골조에도, 배관에도,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시멘트인데요. 석회석이요. 석회석 가열해가지고 생석회를 만든대요. 탄산칼슘을 산화칼슘으로. 거기에 이제 진흙을 섞은 게 시멘트 되겠습니다. 아,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 만들고 진흙, 점토 섞은 게 시멘트군요. 그럼 콘크리트는 뭐지? 콘크리트는 그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아까 석회석 가열해서 생석회 만든 거, 거기에다 점토 섞은 거. 예, 생석회에 점토 섞은 거, 시멘트에 모래자갈을 섞은 거요. 요게 모래자갈 섞은 거,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예, 압축하는 힘은 강한데 근데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군요. 철근 콘크리트는, 그런데 그 잡아당기는 힘을요, 콘크리트 속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면 되게 강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광석이 보크사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녹이고 전기 분해해서 알루미늄을 얻습니다. 녹이 슬지 않고요. 단단하고요. 가볍습니다. 유리요. 유리는 아시죠? 모래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요거 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창문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주거 문제 해결 볼까요? 건축 재료 성능이 점차 개량되고 단열재, 바닥재, 창틀, 외장재 등이 새로운 소재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 문제 해결이요. 의약품이요. 합성 의약품이 개발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의 예방, 치료가 쉬워졌습니다. 자,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살리실산을 얻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그 부작용이 있었어요. 복통 유발, 속이 시큰한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에서 그 합성을 해가지고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세틸 살리실산. 요게 아스피린이고요. 진통제, 해열제, 아픈 거 덜 아프게 열 내리게 하는 게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었고요.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약. 이게 항생제이죠. 최초의 항생제. 지금 뭐 10여 가지 여러 가지 항생제가 나와 있는데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예, 항생제였고요. 그리고 뭐 곰팡이 잡는 건 항진균제이고요. 네, 뭐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다. 아스피린은 진통제인데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네. 일단은 여기가 끝이에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탄수화물이 있네요. 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죠. 식량 문제 해결인데요. 하버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문제 나와 있죠. 암모니아의 합성. 예, 좀 뻘쭘하네요. 암모니아의 합성. 요거의 개발. 암모니아를 원료로 대량 생산하게 되어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게 비료죠. 화학 비료. 화학 비료, 합성 비료, 화학 비료, 화학 비료. 의류 문제 해결입니다. 5. 천연 섬유의 단점을 보완한 나일론. 다 나왔는데 그러면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요거는 이제 와이셔츠. 나일론은 밧줄, 스타킹. 폴리에스터는 교복, 양복, 와이셔츠. 폴리아크릴이 이제 니트, 양말 요런 거라고 했었는데요. 요런 것들을 싹 다 합쳐서 합성 섬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합성 섬유. 그리고 원하는 색깔의 섬유와 옷감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염료죠. 합성 염료. 염색약, 합성 염료. 자,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가정의 연료, 생활용품의 원료, 그리고 안락한 주거 환경. 따수니까요. 플라스틱도 만들고 화석 연료요. 석유, 석탄, 그리고 이제 메탄가스, 화석 연료. 이것의 변화입니다.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축물의 건설이 가능해졌다. 뭐 건축 재료? 어, 개념 확인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 건축 재료겠죠. 건강 문제 해결. 약이죠, 이거. 약이 개발되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다. 약은 약인데 좀 있어 보여야 하니까 의약품이고 지금 우리 화학장인 하고 있으니까 합성의약품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학비료, 합성섬유, 합성연료, 합성의약품 이렇게 화학이나 합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하버가요,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이름과 화학식.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화학식은 뭐 외워야 되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충분히 외웠을 것 같습니다. NH3 맞아 갑니다. 의료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화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OX 퀴즈인데요. 어디 보자. 천연 섬유는 값이 싸고 아니죠. 이거 합성 섬유에 대한 거죠. 천연 섬유는 좀 비싸요. 대량 생산이 힘들고요. 합성 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 섬유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옷은 100% 면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로 캐러더스가 개발하였다. 예, 나일론은요, 최초의 합성 섬유이고 캐러데스가 개발했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뭐 푸는 게 아니라서 되게 어렵네요. 폴리에스터는 양복, 교복, 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이고요. 합성 염료의 개발로 다양한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뭐, 네, 뭐 벗어날 구멍이 없군요. 이번의 답은 XX555 넘어갑니다. 3번인데요. 그 합성 섬유랑 그 이용을 옳게 연결하라고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나일론? 뭐 스타킹이죠. 폴리에스터가 교복, 와이셔츠, 양복.
폴리아크릴이 니트. 예. 뭐 쉽네요. 화학 별거 아닌데요. 누가 화학 어렵대? 예. 예. 여긴 좀 쉬워요. 쉬운 문제니까. 예. 뒤로 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조금. 예. 기본 문제는 그냥 조금 어려워지고, 수능 문제는 어차피 많이 틀리라고 등급을 내기 위해서 만든 문제니까 정말 이제 좀 많은 과정을 끼워 넣어서 어렵게 만들죠. 예, 기본 문제들은 뭐 할만해요. 주거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으로 OX 퀴즈입니다. 화석 연료는 석유석탄, 천연가스는 가정에서 난방, 취사는 이제 난방 따뜻하게 하는 거, 취사는 이제 밥해 먹는 거, 요리하는 거. 현대의 건축 재료를 얻는데 화학적인 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아니요, 이게 그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에서였고요. 요건 이제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얻는 거는 철에 대한 설명이니까 알루미늄 빠져야 되죠. 네, 답이 OOX입니다. 그리고 5번인데요. 다음 설명과 관련된 건축 재료를 쓰라는군요. 모래와 자갈 등을 시멘트, 어, 생석회에다가 점토 섞은 거, 거기에다 모래 자갈 섞은 거,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그리고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으면 답이 두 개가 아닌가? 답이 하나인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죠. 답이 뭐지? 아, 자, 국어가 안 돼요. 자, 이게 모래와 자갈 등에 시멘트를 섞고 물로 반죽한 것은 콘크리트입니다. 여기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어 강도를 높여 주택, 건물, 도로 건설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답은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국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 그냥 외우세요. 페니실린. 그리고 후반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물질 살리실산 만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의 상품명 아스피린. 아스피린. 네, 그 합성 의약품 이름은 뭔가 좀 뭐 어려웠어요. 살리실산 뭐 어쩌고저쩌고. 아스피린이었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입니다. 화학의 유용성이었고 이번에는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이군요. 자, 탄소화합물이란 탄소 원자에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젠, 플륨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탄소화물은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 의류를 구성하는 면, 마,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거 다 유기물이라 그래요. 플라스틱, 의약품, 그 외에 화장품, 비누, 합성세제, 고무 모두 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어, 뜬금없이 원유의 분리가 나왔군요. 중학교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원유가 혼합물이에요. 석유를 처음에 캐면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끓는 점이 다양한 혼합물이죠. 요거 이제 원유를 가열을 해주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가장 위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런 걸 분별 증류라고 해요. 증류 혹은 종류별로 이렇게 여러 개 나누는 걸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끓는 점이 영하 42도에서 영하 1도인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가 가장 위에서 먼저 나오고요. 석유가스, 휘발유, 나프타, 뭐 가솔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좀 다른데 같은 얘기예요.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석가등, 경중화.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장 위쪽에서부터 먼저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나오고요. 이 등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끓는 점이 150도에서 280도로 다양하죠. 그럼 이거는 순물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등유도 이제 황등유, 백등유 이렇게 있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등유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물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들끼리 나뉘어집니다. 탄소화합물이요, 한 수천만 가지래요. 매년 수만 가지의 새로운 탄소화합물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탄소화합물을 만들거나 합성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탄소화합물이 왜 다양한가?
원자가 전자수가 4개, 아까 잠깐 얘기했죠.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결합이 4개예요. 5개, 6개는 안 되고요. 한 원자가 1개, 2개, 3개,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합니다. 탄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다양한 길이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여긴 다 단일 결합이었네요. 탄소화합물의 종류입니다. 탄소 화합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탄화수소가 있네요.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만 연결된 게 탄소 화합물입니다. 메테인 CH4, 에테인 C2H6, 프로페인 C3H8, 뷰테인 C4H10 등이 있군요. 석유요, 원유의 주성분입니다. 완전 연소하면, 연소는 이제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집니다.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 방출하니까 연료로 많이 이용된대요. 이게 예전에는 좀 깊이 다뤘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하거든요. 이 탄화수소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탄화수소 이름 뭐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다만 그냥 한번 해보죠. 이게 접두어가 있거든요. 일단 접두어, 접두어. 그러니까 머리에 붙는 말이 있는데 탄소가 분자에 이렇게 메테인처럼 하나면 메타, 그래서 메테인. 탄소 원자가 2개면 에타가 붙습니다. 그래서 에테인. 탄소 원자가 3개면 프로파. 그래서 프로페인. 탄소 원자 4개면 뷰타. 그래서 뷰테인. 한 분자의 탄소 원자 5개면 펜타. 6개면 헥사. 이런 말이 붙어요. 뭐 굳이 외우면 좋겠지만 뭐 굳이 열심히 달달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거 뭐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좀 남자애가 있었는데 뭐 집에서 맨날 두드러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매일매일 메타작 메타. 뭐 말도 안 되죠. 그냥 뭐 매일매일 집에서 메타작을 했대요. 메타. 매일매일 메타작 메타. 가슴이 아프죠. 내 가슴은 에타. 예, 뭐 말도 안 되는데, 매일매일 메타작 메타. 내 가슴은 에타. 나는 꿈꿨어 프로파이터. 뭐 그래서 프로파. 네. 이제 프로파이터가 됐어요. 프로파이터가. 예, 이제 사람들이 날 봐 뷰타 시선 탔어요. 뷰를 탔어요. 시선을 탔어요.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지니까 기자들도 이제 막 기사를 썼어요. 펜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유명해져서 뭐 기사 탔어 펜타 있고요. 내 주먹은 핵주먹 하면서 당신은 나와 계약해 이제 프로모션 계약을 하려고 있습니다. 날 사면 헥사. 되게 없어 보이죠?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매일매일 메타장 메타, 내 가슴은 에타, 나는 꿈꿨어 프로파이터 프로파. 사람들이 날 봐, 시선 탔어 뷰타, 기자들도 날 봐, 기사 탔어 펜타, 내 주먹은 핵주먹, 당신 나와 계약해, 날 사면 핵사, 뭐 하면서 그냥 혼자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접두어 드렸고요. 원자 하나와 원자 하나가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알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미어라고 해야 되나요? 전미사라고 해야 되나요? 전미어라고 할까요? 접두사 전미사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케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 원자 하나라도 이중 결합이 있는 경우는 알켄이라고 합니다. 알켄. 그리고 이제 어, 하나라도 원자 하나와 원자 하나 사이에 삼중 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알카인이라고 해요. 알카인. 그래서 끝에 에인, 엔, 아인 이렇게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테인은 알케인. 그러니까 접두가 하나니까 메타. 그리고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알케인, 메테인. 네. 이건 이제 손가락 가지고 이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알케인, 손가락 2개 부딪히면서 알켄, 손가락 3개 부딪히면서 알카인 하면서 놀았었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원자 2개가 있어요. 탄소 원자 2개가 있고 수소 원자 4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 원자 사이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보자. 2개니까 에타, 알켄, 이건 에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단일 결합이면 다 알케인, 에인이 붙습니다. 자, 대표적인 탄화수소 좀 볼까요?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연료들 CH4, 메타, 알케인, 메테인이네요. CH4, 메테인. 구조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조식은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대단히 안정한 구조이고요.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습니다. 네, 냄새 색깔이 없고요. 그리고 음식물 소화 아니면 쓰레기 부패할 때도 발생이 되는군요. 상온에서 실온에서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기체 상태이고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대표적인 온실 기체 중 하나이군요.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아요. 완전 연소하면 뭐 탄화수소는 모두 그렇지만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하고 많은 에너지도 방출합니다. LNG 가정용 연료인 액화 리코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시킨 천연가스 LNG 그리고 시내버스의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 CNG의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죠. 뭐 이게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에 지금 우리 탄소화합물하고 있어요. 탄화수소에 CH, CH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에 탄소 원자에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그러니까 OH가 결합되어 있대요. 탄화수소였는데 수소 대신에 OH가 결합된 거. CH4인데 CH4가 아니라 CH3에 OH가 결합되어 있는. 이거 C2H6였는데 그러니까 CH3CH3인데 C2H5OH가 결합된. 여기도 이제 OH가 두 개 결합된. 여기도 이제 OH가 세 개 결합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OH가 한 개 있는 게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메타장 메타 탄소 하나 있는 거 CH3OH 내가 쓰면 에타 탄소 두 개 있는 거 C2H5OH CH3OH 메탄올 탄소 하나 CH3OH 탄소 두 개 에탄올 C2H5OH 메탄올 에탄올은 이제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 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알코올에 메탄올, 에탄올, 올 알코올이에요. OH 하나 있는 알코올이고요. 자, 그리고 OH 두 개 있는 알코올 요것들은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에틸렌 글리콜 C2H4OH2 글리세롤 C3H5OH3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CH3OH 탄소 원자 하나 있는 알코올 메탄올 같은 경우 OH도 하나 있습니다. 하이드록시기 메탄올은 그 플라스틱의 원료래요. 연료 전지로. 에탄올은 에탄올, 알코올.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에탄올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소독용 의약품이고요.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자동차 부동액. 그러니까 겨울에 얼지 아니하도록 그 넣어주는 엔진에 넣어주는 냉각수입니다. 예, 자동차 부동액. 그러니까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불인데 그게 겨울에 얼어버리거든요. 얼지 않도록 하는 액체를 넣어줘요. 얼지 않도록. 그럼 이제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엔진 돌아갈 때 잘 냉각을 해줍니다. 폴리에스터, 와이셔츠 원료군요. 그리고 글리세롤, 오, 화장품 원료네요. 예, 뭐 알코올, 화장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코올은요 특유의 냄새가 있는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연료가 되는 거죠. 예, 연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완전 연소하면 예, 뭐 CO2H2O 나옵니다. CH5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알코올 구조가 C2H5OH 에탄올이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구조네요. 탄소 혼자 두 개가 이루어진 탄화수소인 에테인에 C2H6에 수소 혼자 하나 빠지고 OH 하이드록시기 하나가 결합한 구조. C2H5OH 에탄올이었습니다. 술이죠. 에탄올 먹으면 죽습니다. 눈 멀고요. 먹으면 안 돼요. 그 학교에 알콜 램프 있죠? 그게 에탄올 램프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근데 이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요새는 이제 에텐하고 물을 반응시켜서 얻는데요. 알콜 냄새 나고요. 예, 알콜 램프, 그 에탄올, 무색입니다. 보통 이제 상온에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데요. 잘 증발하고요. 불도 잘 붙습니다. 물에 잘 녹고요. 기름하고도 잘 녹습니다. 희한하죠?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는데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습니다. 단백질을 굳혀요. 그래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술 성분이고요. 소독용 알코올, 약품의 원료, 실험실 시약, 용매, 연료 등으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C2H5OH 에탄올이었습니다. 뭐 손소독제 만들기는 그냥 넘어갈까요? 예, 뭐 어떻게 만든대요? 이런 것도 나오는군요, 요새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카복실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카복실산. 카복실기. 우리 저기 단백질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카복실기 배웠죠? 단백질이 NH2, 아미노기하고 한쪽에, 또 한쪽에 COOH, 카복실기가 모든 아미노산이 다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곁사슬이 한 20가지 정도 되니까 아미노산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고요. 자, 카복실산은 탄화수소의 탄소에 아까 하이드록식이었죠? OH가 아니고 카복실기가 결합되어 있는 걸 카복실산이라고 하는군요. CH3였는데 여기 CH4였거든요. 탄화수소. 근데 CH4에서 수소 빠지고 카복실기 COOH가 붙었네요. 아, 그러면 이게 CH3COOH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세트산이군요. 아세트산, 빙초산, 식초, 원액. 예, 대표적인 카복실산 아세트산이었습니다. COOH 붙어 있으면 예, 아세트산. 에탄올 발효시켜서 넣는데요. 그렇군요. C2H5OH 알코올, 에탄올 발효시켜서 넣는군요. 하이드록식이 하나 있는 탄소 혼자 두 개인 에탄올 발효시켜서 넣네요. 강한 자극성 냄새, 이 빙초산이거든요. 식초원에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고 무색입니다. 식초가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아세트산 한 3, 4방울 떨어뜨리고 물 96, 7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식초가 됩니다.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띱니다. 이 아세트산, 약산이죠. 예, 가장 대표적인 약산 중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 물에 녹이면 또 약산, 탄산이 되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거요. 탄산, 아세트산이 약한 산성입니다. 자, 물에 녹으면 우리가 아직 이거 안 배웠나요? 수소 이온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걸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쉽게 녹아요. 빙초산이거든요. 17도보다 낮으면 얼어요. 쉽게 어는 식초 원액이라서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식초 성분이고요. 뭐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요. 장기 보관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의약품, 아스피린 합성에 이용되는군요. 염료, 이거 안 쓰이는 데가 없군요.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탄수화물이 있네요. 그 밖에 탄수화물, 폼 알데하이드가 있군요. 이건 뭘까요? 뭐 탄소는 다 있네요. 예, 탄수화물하고 있으니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가 결합해 있는 구조래요. 뭐 HCHO, HCHO, 폼 알데하이드, 뭐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난데요. 새집증후군 무색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예, 접착제 원료군요. 예, 새집증후군 접착제, 폼 알데하이드. 네. 어, 새집증후군 냄새 뭐 하지 말고, 네. 폼 알데하이드 냄새 하면 좀 간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세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CH3, COHCH3, C3H8에서 C3H8에서 가운데 탄소 원자야. 또 가운데여야 하는군요.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빠지고 산소 원자가 한 개가 결합한 거. 이걸 아세톤이라고 하는군요. 그 엄마 매니큐어 제거하는 게 아세톤이거든요. 그 아세톤 냄새가 나고요. 무색이고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을 잘 녹이는 용해시키는데 좋은 용매로서 쓰입니다. 매니큐어도 지우고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를 풀으래요. 뭐 어쩌겠어요. 네, 풀어보죠. 네,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황, 예, 할로젠, 플륨부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탄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니까 예,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 되게 다양해요. 왜 다양한가?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수소와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탄소 원자끼리 또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거나 단일 결합으로 이중, 삼중 결합을 해서 되게 큰 분자를 만드니까 되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소랑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을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진 걸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알코올인데요. 알코올 뭐였죠? 알코올이 탄소 원자에 한 개 이상의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 그런데 이 이름 뭐였더라? 하이드록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이드록시기, 알코올이었고요. 하이드록시기 이제 한 개 결합된 것도 있었고 두 개 결합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 개 결합된 게 탄소 원자 하나가 메탄올, 하이드록시기 한 개 결합된 것 중에 탄소 원자 두 개가 에탄올이었죠. 카복실산,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에 그 COOH가 COOH가 결합. 이게 뭐였죠? 이게 카복실기. COOH 카복실 가장 대표적인 카복실산이 아세트산이었습니다. 자, LNG, CNG의 주성분 뭔가요? CH4죠. 이게 메테인? 예, 메테인. 메테인 정도는 외워두셔야죠. 요거는 뭘까요? 탄소 원자 두 개에 술의 성분, 소독용 알코올, 손소독제, 용매, 연료. 탄소 두 개니까 메타장 메타, 내 가슴은 에타. C2 하나 둘 셋 넷 다섯 H5OH. CH3OH가 메탄올, C2H5OH가 에탄올이었습니다. 하이드록시기 하나 있고 탄소 원자 두 개 있는 에탄올. 이건 뭔가요? CH3랑 COOH 카복실기가 붙어 있네요. 요거 식초 성분, 의약품, 염료 원료, 요거 가장 유명한 카복실산, 아세트산, 빙초산, 아세트산이었습니다. 아유, 여긴 좀 정신 사나운 것 같아요, 단원이. 예,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탄소화물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여기는 그냥 강제로 익숙해지게 하는. 예. 일단 됐어 단어부터 외워 뭐 영어 단어부터 외워 뭐, 뭐 이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탄소화합물 설명으로 옳은 거 OX 퀴즈입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탄소죠. 탄소에 뭔가 다른 게 붙어 있어야 탄소 화합물이고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 그쵸?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네, 맞고요. 뭐 딱히 설명할 말은 없네요.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끼리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이중결합, 삼중결합 등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요.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산화탄소 물 생성되고요.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낫다. 저기 탄소수가 많으면 분자가 무겁겠죠. 분자가 무거울 거예요. 분자가 클 거예요. 분자가 크면 질량이 크면 인력도 커지거든요. 그럼 지네들끼리 붙어 있는 힘이 커져요. 지네들끼리 탄화수소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 커져요. 그러면 막 열을 가해도 지네들끼리 잘 안 떨어질라 그래요. 그러면 끓는 점이 높습니다. 1번의 답은 X555X. 그러니까 어떤 극성이 없을 때 질량이 큰 분자들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탄화수소는 이것과 수소로만 탄소죠.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이렇게 하고 할 걸. 자, 이거 뭐지? CH4 메테인이고요. CH3 CH2OH 아닌가? C2H5OH C2H5OH 에탄올이네요. 자, OX 퀴즈입니다. 가는 메테인, 나는 에탄올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탄화수소이다. 이게 아니에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 있어야 됩니다. 모두 탄화수소는 아니고요. 3번 가나는 모두 알코올 타요. 메테인 타고요. 모두 가연성이 있어서 스스로 연소한 성질이 있어서 연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맞은 탄소화합물의 이름을 써볼까요? 식초 성분 아세트산이죠. CH3 이름이군요. CH3CO 아세트산 빙초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아세트산 화학 시간에 아세트산. 요거 뭐였죠? HCH의
산소 이중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그냥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폼 알데하이드 하다 보면 뭐 익숙해지겠죠. 폼 알데하이드. 화학식이 CH3, COCH3. 요게 뭐였더라? CH3, COCH3. 그러니까 중간에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뭐였죠? 이게 CH3, CO, CH3. 이게 뭘 잘 녹였다. 아세톤. 아세톤. 여러 탄수화물을 녹이고 좋은 용매로 활용이 됩니다. 예, 매니큐어 제거제 아세톤이군요. 술 성분이고요.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로도 쓰이고요. 에탄올 C2H5OH 에탄올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아유, 드디어 대표 자료 분석 문제군요. 공간이 좀 좁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나왔네요. 합어는 이거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조 공정을 구하나요? 뭐죠? NH3죠.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대량 합성 제조 공정을 구하면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철광석 재련해 가지고 철광석 재련하면 뭐 철을 얻겠죠. 철. 뭐 선철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예. 철광석에서 산화철 빼고 산화철에서 산소 띄어가지고 철을 만듭니다. 헤로더스. 이제 몇 번 들었다고 좀 익숙해요. 최초의 합성 섬유. 이거 알 것 같은데 그 튼튼한 거 막 밧줄, 스타킹 이런 거만 나일론. 나일론을 개발했습니다.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합성 섬유가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식량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가나다에서 고르시오.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식량 문제는 암모니아 쓰면 되겠죠. 가. 의류, 옷은 나일론, 다. 주거 문제가 어, 집이죠. 철근 콘크리트, 철, 나. 아마 그렇죠? 예, 가나다 중에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나다 중에서 골라서 식량 문제 가, 의료 문제 다, 주거 문제 나. 예, 가, 다, 나 이렇게 세 번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번 가죠. 기억은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 그죠? NH3 질소하고 NH3죠.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 그리고 니은 철에 크로뮴 넣으면 스테인리스 만들어진다 그랬죠? 예, 더 단단해지고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나일론인가요? 나일론은 질기고 신축성이 좋아서 스타킹, 밧줄, 그물 등에 이용이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시멘트에 모래자갈 넣은 게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철근 넣은 게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철 을 넣어서 강도를 높인 건축 재료이고요. 그리고 가가 암모니아 영향으로 농업 생산량이 뭐 크게 증대됩니다. 비료 만들었으니까요. 나와 그러니까 저희 철 재련 기술이죠. 합성 연료의 개발은 같은 문제 아니죠. 그 철은 건축 문제고 합성 연료는 이제 저기 옷이죠. 예, 집과 옷. 주와 그러니까 같은 문제 해결은 아니고요. 다 나일론이요. 나일론은 대량 생산이 쉬워서 값이 저렴합니다. 3번의 답은 X5555XX입니다. 예. 자, 4번 가보죠. 4번이 아니군요. 1번에서 3번까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이름을 쓰라는데요. 이거 그냥 분자식으로 써볼까요? C2H5OH인가요? C2H5OH. 이거 뭐였죠? 에탄올. 에탄올. 탄소 두 개면 에탄올. 그리고 탄소 하나면 탄산 메타. CH4. 메테인. 메테인. 요건 뭔가요? CH3COOH. 여기 있군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에 하나래요. 예, 요거는 이제 아세트산.
위에 있었네요. 자, 가나다가 완전 연소할 때 산소를 결합하잖아요. 얘네들 CH 혹은 CHO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에탄올이죠. 예, 살균 효과가 있어서 손소독제 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메테인 가정용 연료, 시내버스 연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가나 알코올, 예, 물에 잘 녹고요. 메테인은 아까 잠깐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메테인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뭐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죠. 뭐 기억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는 아세트산은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그 비슷한 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아세트산은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앞에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익숙해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와 다는 에탄올,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아세트산은 산이니까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거든요. 근데 에탄올은 아니에요. 에탄올은 산염기가 아닙니다. 중성이에요. 중성, 산성 염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인데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에탄올, 알코올이요. 액체인 것 같아요. 빙초산도 그렇고요. 메테인은 이제 기체 상태 메테인 가스. 가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나다 중에서요. 네, 가나다 중에서 탄소 원자분의 수소 원자수. 이건 뭐 해봐야죠. 탄소 원자분의 수소 원자수가 2분의 6, 1분의 4, 2분의 4, 그럼 이거 2분의 8인데요. 그러면 6, 8, 4. 예, 나가 제일 크네요.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나가 제일 큽니다. 자,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문제가 많네요. 예. 수능 실전 문제도 있고. 예, 바로 진행을 해 보지요.